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이렇게 많아졌지? 정문경님이네요. 정문경님이 일단 하트 좀 날려주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실력이 없는 상태 성장하기 힘든 회사에서도 영상 후반에 말씀해주신 대로 2-3년 죽어라 열심히 해도 괜찮은 건가요? 혹여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했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 좋은 환경에 처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좋은 환경이 뭔데? 네이버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구글 들어가면 좋은 건가? 여러분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그런 거지. 던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진기한 보물들이 나오는 이 상급 던전. 우리 상급 던전이 있고 그냥 진기하진 않지만 그냥 랩업용으로 좋은 하급 던전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로 치면 상급은 뭐 구글이라고 합시다. 사실 뭐 구글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 많으니까 구글 하급 던전은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급 던전에는 몹들이 세겠죠. 그러니까 체계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글로벌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싸구려 개발자들이 안 가요. 저기를 못 가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연예인들 보면 되게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만나서 결혼합니까? 굳이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난 놈들은 잘난 놈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나는 사랑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그 잘난 놈들이 잘난 회사에 가게 돼 있거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입이란 사람들이 상급 던전에 운 좋아서 들어가요. 여기서 얼마나 몹을 잡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성장세가 빠를까요? 차라리 자기 수준에 맞는 하급 던전에 가는 게 성장세가 빠르지 않을까요? 물론 중소기업이 하급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급에서 성장을 해서 상급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업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업무의 난이도가 보통 이제 이 구글에서는 이제 아키텍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더라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범주가 큽니다. 글로벌해요. 설계할 때부터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죠. 왜냐,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는 최소 몇 명 정도 이상이 사용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게 처음부터 미친듯이 이렇게 분산 구조가 이렇게 커질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스몰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기도 사실 정신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이거는 단편 영화, 이거는 이제 한 200억, 300억 투자받은 이제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게 뭐 되게 소니에서 뭐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아바타인데 아바타 2야. 근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알 수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뭐 해리포터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애초에 설계 구조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처음에 대기업 가는 거를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대기업은 아키텍처 구조 자체가 되게 되게 이제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운이 나쁘면 좋은 포지션을 못 가요. 그러니까 범주가 되게 넓다 보니까 이제 그 핵심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데 신입들한테 굳이 돈 많은 구글이 핵심 부서를 시켜줄 리도 만무하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룡이 있으면 공룡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하고 몸통이라고 하면 공룡 자체에 이제 브레인에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뇌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룡 자체에 이제 발톱에 있는 피부 표면의 각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나 이제 작은 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좀 대신에 되게 적극적이어야 돼. 그리고 체계가 되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별로야. 그러니까 그런 체계나 이런 게 별로라서. 근데 이렇게 체계가 잘 잡힌 대기업을 가시더라도 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체계가 있다고. 체계라기보다는 좀 규율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이제 저는 이렇게 이런 환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팀노바도 똑같이 그렇지만 이렇게 되게 가식 떠는 걸 별로 되게 싫어하고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규율이나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규율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규율이 강하다는 거는 뭔가 하나 하는데 컨펌을 받고 하는 과정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조금 굼뜰 수가 있어요. 반대로 스타트업은 사장님 우리 이거 할까요? 제가 이거 했는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좀 스피디하고 단편 영화 할 때 아이디어 내가 그 아이디어에 기여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블록버스터 아바타 하는데 내가 신입이 들어가가지고 아바타 막 2, 3에 내가 기여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 그냥 적당히 이제 스태프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성장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진짜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이런 단편 영화가 환경이 다 안 좋고 돈도 없기 때문에 돈도 못 받고 이제 질질 짜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애초에 갔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전문 영역이고 이렇게 또 시간도 오래 걸려서 배운 애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돈을 왜 받으며 내가 그 옆에 왜 있겠어. 근데 이제 이렇게 팀노바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미 그쪽에서 만렙을 찍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뭐 영웅전설이라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를 뭐 엔딩을 존나 많이 봤어. 근데 존나 많이 본 애가 옆에 붙어가지고 너 여기서 저기 가면은 히든 캐릭이 있고 저기 가면은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하기 전에 이것 좀 해봐 라고 미리 끝판 다 깬 사람이 옆에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상하게 가는 게 다 방지가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신뢰하고 오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사실 그 회사가 어떤지 진단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회사를 근데 그걸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상한 회사라도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사실은 늘긴 늘어요. 저는 그랬었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훌륭한 선배들을 많이는 못 봐가지고 저는 처음에 소위 조소기업부터 다녀가지고 막 꼰대 회사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래 어렸을 때. 근데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꼰대 회사를 또 내가 너무 어리니까 되게 이뻐해 주셔가지고 20살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제가 봐도 20살 애들이 얼마나 애기 같고 이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잘하기도 했고. 근데 되게 이상한 회사긴 했어. 그러니까 체계도 없었고 뭐 술도 강제로 먹이고 씨발 욕났다. 아무튼 그런 안 좋은 체계다 보니까 이제 좋지 않았지.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늘어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안 좋은 선배를 너무 카피하지 마라. 근데 그러니까 선배가 말하는 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마요. 왜냐면 그 선배가 하는 짓을 보면 아는데, 만약에 그 선배가 진짜 실력이 없는데 막 되게 진리인 척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결국엔 그 사람의 결과물이 그 사람의 지금 위치잖아요. 사회적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그냥 별로인 사람이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적당히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말은 또 되게 좋은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제일 위험한 건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것 중에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하는 게 PHP는 하등한 언어고 ASP는 좋은 언어다 막 이렇게 얘기한 선배가 있었어. 진짜 10년 되신 분이 그 얘기 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못된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미개한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영향을 어떤 사람이 주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뭐 대략적으로 막 말해놓은 거 있잖아요. 너무 이제 언어에 갇히지 말라.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팀노바 스타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배를 맹신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엔 내 판단이 중요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판단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질문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기 힘든 회사라고 하는데 신입들이 가서 2, 3년 해가지고 성장 못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자기가 성장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신입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계가 없다, 또 위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뭐 사수가 없다, 막 이런 거를 많이 꼽는데, 사수 없어. 언제부터 사수 있어야 성장을 합니까? 팀너바 같은 교육기관은요,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 전제로 돈을 받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되게 현업에 있었던 일들이나 제 10년간 이제 프로로 개발자로 일했을 때 경험들에서 엑기스만을 뽑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주 업무니까. 근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사실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 내가 쟤를 알려줄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회사는 누군가 알려주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회사에서 막 배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무적으로 배우는 게 거의 80-90%예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선배님 알려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개발을 하는데 배우는 거야, 이런 느낌이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개발하다 보면 많이 배워요. 그냥 요즘 나온 프레임워크도 뭐 써보고 뭐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배울 게 많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냥 선배가 떠먹어주고 업무상으로만 배울 거면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성장한 사람은 별로 없죠. 본인이 좀 스스로 이제 투머치하게 리서치도 좀 하고, 그 시장 상황을 리서치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뭐 개발할 때도 확인하고 개발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개발자들 보면 그냥 막 복부 타고 돌아가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 그리고 이제 멍 때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의외로. 그러니까 약간 개발을 좀 해놓고서 살짝 멍 때렸다가 다시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10시간을 앉아있는데 되게 낮은 집중도로 멍 때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문경님을 본 바로는 좀 외골수적 성향이 상당히 좀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나쁘진 않은데 하나로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 꽂히면 그것만 보느라고 정작 중요한 다른 것들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외골수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런 애들 제 밑에 있으면 내가 아주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다 휘저어놓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개발자 성향 좀 갖고 있다, 문경님은. 그래서 누가 문경님을 휘뚜루마뚜루 휘저어 놓겠어요. 회사 가면은 대부분 일 못하면은 그냥 연봉 동결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데, 일 못하면은 그냥 회사에서는 교육을 해가지고 얘를 개선할 거라는 생각을 뭐 좋은 선배 만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건 의무가 아니죠. 회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단점이나 그런 거를 좀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사실 단편 영화를 만들더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디테일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 단편 영화사에 있으면은 배울 게 없고, 어떤 뭐 블록버스터 회사에 있으면은 배울 게 있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단편 영화 카메라를 다룬다라는 면은 블록버스터나 단편 영화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영상을 편집한다는 측면에서는 단편 영화나 블록버스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좋은 마이크, 좋은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특수효과, 이런 부분들, 막 큰 구도, 뭐 정말 뭐 세밀하게 만들어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단편 영화가 좀 이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밀릴 수 있는 거죠. 좋은 배우를 못 쓰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없더라고 해도 영화 연출이나 영화 그 자체로서 배울 만한 점은 사실 단편 영화든 큰 영화든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봉준호 감독 굉장히 유명하게 잘 나가지만 그분의 시작도 단편 영화였어요. 그런 것처럼 작은 기업이나 성장할 수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사실은 성장할 만한 포인트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찝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진짜 찌질하게 그냥 게시판이나 맨날 평생 만들고 고객도 별로 안 좋아해, 이거를.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크게 뭔가 해달라고 안 해. 게시판 관리만 하고 있어. 그럼 알고리즘이, 게시판 짜는 알고리즘에 이제 정체돼 있죠. 많은 SI들이 그래요. 그냥 비슷한 테크닉의 연속이야. 근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회사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 회사에 제안을 하죠. 업무적으로. 이 제안이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럼 회사 문제인가요? 아니요. 회사에서 필요가 없어도 그냥 오케이 안 한 거거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업무 외적으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게시판 짜는 거를 본인이 자동화를 해서 업무를 빠르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해본다든지, 사실 아니면은 이런 이제 버그 같은 거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이슈 트래킹적인 어떤 노하우를 쌓아본다든지, 아니면 버그 자체를 좀 이렇게 자동 테스트화 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본다든지,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본인이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게시판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단순하지 않거든요. 크게 보면 이런 하나하나 조회수적인 부분에서 테크닉을 좀 발휘를 한다든지, 보통 단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업 자체를 자동화를 되게 많이 하거나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너지가 나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건 맞지만, 사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왜 그 좋은 동료들과 시너지가 날 수 없는 회사를 갔는가, 왜 그러면 회사를 갔는가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탓이다. 본인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데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영상의 귀결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애초에 다르다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기서 한 보통 정도 하는 학생이, 그냥 평균치 하는 학생이 인공지능 랩에 그 석박사들이 있는 회사를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석박사 레벨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최근 졸업생들의 한 50% 이상은 인공지능 회사 가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 특화시켜서 교육하지도 않았어, 솔직히.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기본적인 거, 그런 이제 좋은 프로세스 이런 거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 그냥 가잖아요. 이게 저는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좋은 습관과 자기가 어딜 가서든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사실 단편 영화를 만들든 진짜 막 쓰레기 같은 데 가든, 연극 진짜 쓰러져가는 연극 극단에 들어가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극단, 최고의 제작비를 가진 이런 극단에 가도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똑같거든. 근데 아주 작은 극단에서 관객이 몇 명 안 되는 데서 연기를 해도 그 근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 철학 자체가 그래요. 사실 팀노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피에서도 서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페이를 비싸게 불러서 이제 서로 이제 딱 이게 됐지만, 사피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멤버십도 예전부터 의뢰가 많이 왔었어요. 삼성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많이 왔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삼성 쪽에서 많이 왔었고, 근데 저희랑 이제 다 저희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저희가 다 거절을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타협하면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팀노바의 국비 지원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등록금을 최소한으로 받던지 안 받고 정말 SI를 끌어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우리는 SI로 돈을 벌고 여러분들에게 등록금을 최소화하고 이런 그 현업 경험을 같이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사실 할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래도 진짜 국비 지원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 안 해도 웨이팅은 매달 60명 이상 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등록을 하시려고. 그렇게 60분 이상이 오고, 지금 청강도 사실 청강하려고만 해도 2달 3달 걸리는데도 사실 이거를 국비 지원화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3-4배 이상을 벌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는 제가 이게 근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팀노바가 시작된 이유 자체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시장 자체가 수준이 너무 낮았고, 그 낮은 수준에서도 정말 높게 성장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게 팀노바다 보니까 이게 이 퀄리티에 저해되는 요소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철학에 위배되는 상황이면 타협하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회사를 접었으면 접었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회사에도 근본적으로 내가 뛰어나면 어딜 가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던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문경님을 내가 또 워낙에 좀 예전부터 이제 페이스북 때부터 워낙에 저희 팀노바를 사랑해 주시던 분이라서 벌써 2년이 몇 년째라서 제가 대충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약간 던전을 아까 말한 고렙 던전이 있었고, 이게 H라고 합시다. 고렙 던전이 있고 저렙 던전이 있어요. 나는 고렙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저렙에서도 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 게임 하시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걸요? 되게 강한 애가 저렙 던전에서 몹을 다 쓸어먹고 다녀. 이렇게 해도 돈 잘 벌려요. 오토 이런 데서 돌리잖아. 그리고 강한 던전에서도 얘가 한 명 한 명 천천히 잡긴 해도 얘네들 진귀한 보물들을 줘. 얘네는 진귀한 보물들을 안 주지만 어떤 레벨링 하기에는 딱 좋아. 안전하게 오토 돌리기 너무 좋아. 어디를 가든 블록버스터를 가든 이런 데를 가든 어디 가든 그 잘하는 개발자는 꿀 빨아요. 꿀 빤다기보단 성장해요. 결국에는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성장하지 못할 확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정말 최고의 어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렇게 트레이닝 센터, 청담동에 있는 정말 막 유명한 최고의 강사가 가르치는 필라테스, 최고의 강사가 가르치는 요가 이러면서 식단 조절도 막 그 가정의학과 중에서도 막 그 고급진 데서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막 처방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벽해야만 다이어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살 빼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악 물고 하루에 정말 막 그 음식도 막 평소에 먹는 것 중에 3분의 1, 4분의 1로 먹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는 사람, 그렇게 먹기도 하면서 음식량도 조절하면서 그냥 독하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많이 걷고,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습관만 잘 유지해서 살 많이 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최고의 관리, 돈을 많이 들여야만 다이어트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무식하더라도. 물론 돈이 많아서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최고의 회사, 그리고 높은 연봉, 그리고 거기서 좋은 포지션 이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애초에 그 회사에서 좋은 포지션에 들어갈 정도면 애초에 이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는 실력의 사람이야.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거친 환경을 좋아해서 중소기업의 그 날 것을 좋아해요. 제가 좀.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제가 좀 그래도 회사를 아예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부분이죠. 좋은 회사를 골라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한다 라는 거죠. 제 모든 영상의 귀결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실력을 키우는 것만큼 쉬운 치트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세요. 안 좋은 회사 갈 것 같다를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은 안 좋은 회사에 가는 경우는 보통 본인이 좀 어리석어서 그냥 실력이 있는데도 어리석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없어서 그냥 좋은 회사 처음에 큰맘 먹고 썼다가 다 떨어지고서 타협하고 하다가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문경님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경님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본 적이 있어서, 문경님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뭐고 오늘 중요한 게 뭔지 리스트업을 하세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가지고 쫙 나열을 하고 이걸 오늘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아침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이제 내가 중요한 게 뭔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문경님은 아마 하나 꽂힌 거 있으면 그거 며칠 보느라고 일정 밀릴 확률이 되게 높은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인다.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아침부터 제가 너무 열을 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